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 급락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쇼크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그룹주들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텐베거퀀트 5대 기술지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의 기술가치 추정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적정 수준, 그리고 삼성 SDI와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저평가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투자지수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술력 점수로 나눈 값으로 저평가의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외국인들 일제히 삼성그룹주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후폭 하락하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를 방어해주면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한국전력도 텐베거퀀트 저평가된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한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도 연료비 조정 단가에 대한 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전망됐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은 한국전력을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 쪽에서도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파 기후가 최근에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또 가스요금 인상 기대 전망에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해운주인 페노션도 사들였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매출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중국향 원자재 수요 개선과 또 현재 가격대가 역사상으로 볼 때 저점 구간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면세 관련주 호텔신라도 사들였습니다. 호텔신라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로 중국의 항공권 구매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전망되면서 기관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주은행도 사들였는데요. 최근 제주은행이 인터넷은행으로의 전환설이 대두되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국민성장주인 카카오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국민성장주인 카카오는 최근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소유한 개인 회사죠. KQ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의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 밑으로 LG이노텍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양 실적이 기대되면서 4분기 실적은 호실적 전망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또 K카 쪽으로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K카는 최대 주주인 한행컴퍼니가 지분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장중에 18%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까지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쪽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은 사들였지만 기관은 파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LG화학 쪽으로도 연이어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국민성장주 네이버 쪽으로도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최근 연준의 긴축 기조 전망에 네이버 쪽으로도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틀 동안만 시가총액이 4조 원이 증발한 가운데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최대 중고 패션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 포시마크는 현재 분기당 300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시마크의 수익성 개선이 네이버의 성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기관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 특징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최근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서 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스요금 인상분은 최소 1.5배에서 1.9배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서 경동도시가스 그리고 GSE까지도 주가를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카카오게임즈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국내 경쟁사들의 가상화폐 상장 폐지 소식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엔터주인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연말에 콘서트 재개가 기대된다면서 외국인들이 엔터지 쪽으로도 사들이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MIT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일부 국가의 심사 승인이 좀 지연되면서 거래 종결일이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9월 첫 주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휴마시스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기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에서는 CJ E&M을 6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인 LNF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5G 관련주인 HFR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5G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5G 관련주인 HFR 10거래일 연속 기관이 사들이면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게임주인 네오 위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신작 브라운 더스트 2와 또 최근 출시된 힐링 어드벤처 게임이죠. 아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기관이 사들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으로 실적 기대감이 더 생기면서 파라다이스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외국인들은 카나리오 바이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세종 메디칼의 두원 사이언스 제약 인수 소식에 올랐었던 카나리오 바이오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이렇게 마감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하이드로 리튬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또 CJ E&M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가장 많이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파는 모습이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믹스의 상장 폐지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윈코노미를 공개했지만 개인은 사들였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를 많이 팔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외국인들은 사들였지만 기관은 파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쪽으로도 매도세가 나왔고요. KT 자회사인 나스미디어는 보통 한 주당 0.1주를 배당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내년 1분기부터 매분기마다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에는 에버소울과 아키에이지 워, 그리고 2분기에는 RS, 3분기에는 가디스 오더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실적 호조세 전망과 또 국내 경쟁사들의 상장 폐지 등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네, 오늘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인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방문할 예정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칙보인 한국과 미국, 일본과 대만에 대응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